새하얀 침대 위로 널브러진 옷들. 백화점에서 막 사온 셔츠와 블라우스가 모두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놀라 방 안에서 소리를 질렀고 모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인은 옷들을 집어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옷들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찢긴 셔츠를 바라보았고 세리도 놀란 눈으로 옷가지를 훑었습니다. 숙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없이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제인은 가족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쇼핑하고 돌아와서 분명히 이 옷들을 정리해서 두었는데 방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혹시 제가 모르게 누가 방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불편함을 표현한 건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방 안엔 짧은 정적이 흘렀고 기차는 어색하게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곁눈질로 노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 옷을 찢어? 내가 안 했어. 손 하나 댄 적 없어. 내가 아침에 쇼핑백이 많다곤 했지만 그게 뭐 어때서? 너 이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니? 제인은 여전히 감정 없는 얼굴로 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침묵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여쭤본 거예요. 왜 이렇게 발끈하세요? 말끝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 방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또다시 의심과 경계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옷 난도질 사건이 정리된 후 강재인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뒤 강미란을 만나기 위해 YL그룹으로 향했습니다. 강재인은 강미란의 사무실로 찾아가 책상 옆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고모, 저 복직하고 싶어요. 고모 생각은 어떠세요? 강미란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제인에게 말했습니다. 복직을? 제인은 망설임 없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다시 회사로 출근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 쉬기도 했고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제가 있던 자리에서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라는 조심스레 다가가 제인의 앞에 섰습니다.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기억도 흐릿한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복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인은 그 말을 끈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익숙했던 공간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분명 뭔가를 준비하고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고 누구를 믿었는지. 지금은 하루빨리 기억을 되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무리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 말해. 제인은 잠시 미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모. 강미란과 대화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강재인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강세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제인은 조용히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리야, 나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시간 괜찮을까? 할 말이 뭔데? 강재인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 너 이 집에서 좀 오래 머문 것 같아. 나도 이제 돌아왔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잖아.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강세리는 들고 있던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랑 나랑 사이야 오랜 친구 사이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집이고 넌 손님이잖아. 세리는 조용히 일어났고 말없이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제인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순 없지만
일단 미심쩍은 부분부터 없애야 해. 다음 날, 복직 후 YL그룹의 출근길에 나선 강재인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로비의 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모든 낯설음이 오히려 그녀의 감각을 더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재인은 한 걸음에 DH홀딩스 사무실로 향했고 입구 앞에 서자 정호성이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인 씨 온다고 연락하지 그랬어요. 재인은 조용히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히 돌아오고 싶었어요. 복직한 첫날이라서. 정호성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 자리는 아직 그대로 두었어요. 재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김도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재인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본부장님. 도윤은 묘한 표정으로 재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재인 씨, 복직 축하드립니다. 재인은 미소로 답했지만 도윤은 곧바로 그 미소를 꺾듯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김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잠깐 괜찮으세요? 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조용한 공간으로 데리고 갔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 다 돌아오셨나요? 제이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하나씩 생각나려 하고 있어요.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황기찬 믿지 말아요. 재인 씨가 알아야 할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 강규철 회장님 쓰러지기 전 황기찬이랑 회장실에서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그 이후 10분도 안 돼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고요. 강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딸깍하고 맞물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왜 그 얘길 지금 나한테 하는 거죠?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인 씨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재인 씨는 꼭 알아야 하니까요. 재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기억을 꼭 완벽하게 되찾고 싶어요. 도윤은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엔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드디어 강재인은 돌아왔고 이제 모든 퍼즐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황기찬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봉투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는 서류 봉투를 열어 몇 장의 사진을 꺼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재인과 김도윤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놀란 표정을 짓는 강재인의 얼굴이 찍힌 장면이 보였습니다. 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진실을 다 말하겠다는 건가? 황기찬은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고 짧은 신호음 뒤에 무겁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처리해줬으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조용하고 완벽하게. 상대는 누구입니까? 김도윤이란 남자입니다. YL그룹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냥 밤에 골목에서 심하게 넘어진. 그 정도로 보이면 됩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황기찬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회의가 끝난 늦은 시간 홀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 뒤편 주차구역은 늘 지나다니던 익숙한 골목이었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차량 시동을 끈 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발소리에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순간 그림자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실루엣.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드는 순간 방망이는 머리 옆을 스치듯 내려와 정수리 근처를 가격했고 그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가에서 피가 흘렀고 어지러운 시야 속에서 그는 손을 짚고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타격을 하려는 그 순간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말소리. 거기 누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나가던 커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반대편 골목으로 도망쳤고 커플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피 흘리고 있어요. 그 소리에 남자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도윤은 아직 의식이 남아있음을 증명하듯 손가락을 움직이며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습격당할 때의 상황을 김도윤이 녹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의 욕설, 방망이 떨어지는 소리, 거칠게 내뱉은 경고성 말. 그 안엔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김도윤 맞지? 너 입 조심해. 함부로 나대지 말고. 그렇게 김도윤 손에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담겼습니다. 몇 분 후, 김도윤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간호사는 그의 손목에 차인 스마트워치를 조심스럽게 풀어 조작했습니다. 워치는 충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동시에 음성 녹음을 시작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녹음된 파일은 이미 클라우드로 자동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도윤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약한 숨을 내쉬고 있었고 의사는 가족에게 연락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에 도착한 형사는 의료진의 허락을 받고 워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장된 음성 파일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좁혔습니다. 욕설, 방망이 충격음, 그리고 마지막 경고성 대사. 당신이 김도윤 맞지? 너 입 조심해. 사람 잘못 건드렸어.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수사팀과 공유했고 워치 내부 GPS 기록과 시간대까지 확보되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강재인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고 그녀는 무심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인 씨, 도윤이가 어젯밤에 습격을 당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 현재는 의식은 돌아왔대요. 제인은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약간의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제인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을 뻔했죠. 근데 살았어요. 그리고 전부 녹음됐어요. 범인이 뭐라 했는지 그 순간 다 담겼습니다. 경찰도 확인했고요. 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같은 집중. 그 눈빛 속에 서서히 퍼져나가는 건 공포도 분노도 아닌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인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쉽게 안 죽어요. 제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은 가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녀석을 잡아서 배후를 밝혀내야죠. 그 짧은 대화 속에 두 사람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살아남았고 다른 한쪽은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재인은 서재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의 서랍 안에서 나온 건 황기찬과 강재인 그리고 한 아이랑 셋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었고 강재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기찬,
네가 내 아버지를 무너뜨렸구나. 이제는 더는 너한테 속지 않겠어. 내가 너를 무너뜨릴 차례야. 그리고 이번엔 빈틈없이 준비하겠어.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찾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